DMZ는 안 써도 되고 안 쓰면 더 좋아요. 모두 포트 포워딩으로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슈퍼 DMZ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퍼 DMZ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실험을 좀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공유기 2대를 이중 공유기 형태로 배치를 하고 마지막에 컴퓨터를 물렸죠. 1번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는 공인 IP인데 얘의 IP 대역대가 이렇고 DHCP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2번 공유기에 이 IP 대역대와 똑같은 이런 IP를 외부 IP로 할당을 하겠죠. 2번 공유기는 외부 IP로는 얘를 받지만 그 역시 DHCP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한테는 이런 IP를 할당을 하겠죠. 컴퓨터는 내부 IP, 외부 IP 개념이 없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실험입니다. 얘를 슈퍼 DMZ를 거는 겁니다. 2번 공유에서 걸겠죠. 이 PC가 받는 IP는 공인 IP일까?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IP타임의 슈퍼 DMZ 기능인 트윈 IP에서 공인 IP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공인 IP가 아니라 그냥 그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일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직접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실험입니다. 조금 전에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슈퍼 DMZ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공유기에서는 얘를 슈퍼 DMZ를 거는 거고 2번 공유기에서는 컴퓨터를 슈퍼 DMZ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의 외부 IP와 얘의 IP는 어떻게 변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 상황은 지금 제가 세팅을 한 겁니다. 공유기가 두 대가 있고요. 1번 공유기는 이게 지금 공인 IP거든요. 그리고 2번 공유기는 사설 IP죠. 외부 IP가 0.3인데 이 IP가 뭐냐면 이 공유기가 이렇게 할당한 IP예요. 그러니까 공유기 1은 모뎀 밑에 물려있는 셈이고 공유기 2는 공유기 1에 물려있는 셈이고 이 컴퓨터는 공유기 2에 물려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가 사설 IP니까 그냥 이 친구를 LG나 SK와 같이 사설 IP를 뿌리는 모뎀 겸 공유기 뭐 그런 애들로 생각을 해도 똑같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슈퍼 DMZ를 한번 걸어 볼 텐데 우선 이 컴퓨터의 IP를 한번 봅시다. 자, 1.3이네요. 얘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공유기에서 슈퍼 DMZ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걸어 보는 거죠. 적용.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여기 보면 공인 IP 주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인 IP가 아니라 그냥 이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 그 외부 IP가 바로 할당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빠른 IP 갱신을 위해서 재부팅을 했습니다. 지금 IP를 보면 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1번 공유에서 0.3은 2번 공유기였죠. 맥 어드레스를 봅시다. 얘인데 제 컴퓨터의 맥 어드레스는 이렇습니다. 맥 어드레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IP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가 그냥 할당된다. 자, 그럼 이런 실험을 또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브릿지 모드 전환이 불가능한 LG의 모뎀이야. 공유기 기능을 하고 있는 LG의 모뎀이라고 치고 얘가 우리의 일반 IP타임 공유기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물려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슈퍼 DMZ를 걸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현재는 2번 공유기가 컴퓨터를 슈퍼 DMZ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2번 공유기가 받는 이 외부 IP가 컴퓨터의 IP가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1번 공유기로 돌아가서 2번 공유기를 다시 한번 슈퍼 DMZ를 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1번 공유기에서부터 차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번 공유기와 2번 공유기 모두 슈퍼 DMG를 해제를 한 상태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1번 공유기에서 2번 공유기를 슈퍼 DMG를 걸 거예요. 그러면 2번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가 EIP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공유기에서 다시 이 컴퓨터를 슈퍼 DMG를 걸면 IP가 바뀔 겁니다. 먼저 1번 공유기에서 2번 공유기를 슈퍼 DMG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맥 어드레스가 필요하겠네요. 얘입니다. 적용.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유기를 재부팅을 하는 거죠. 왜? 얘의 IP가 얘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공유기를 재부팅해 보겠습니다. 자, 외부 IP가 성공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인 IP로 바뀌었죠. 자, 이 상황에서 컴퓨터의 IP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 IP는 2번 공유기에서 할당하는 IP겠죠. 자, 이제 컴퓨터를 슈퍼 DMG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재부팅이 끝났고요. 자, 1, 2번 공유기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1번 공유기의 외부 IP, 2번 공유기의 외부 IP. 자, 마지막으로 이 컴퓨터의 IP가 외부 IP면 성공한 거죠. 자, 성공적으로 IP가 바뀌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 DMG를 쓰시면 되는데 요게 단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슈퍼 DMG 뿐 아니라 이렇게 2중, 3중 공유기를 쓰게 되면 공유기를 한번 거칠 때마다 필연적으로 속도 저하가 옵니다. 가장 빠른 건 모뎀 밑에 직결하는 거고요. 공유기를 한번 거칠 때마다 대략 한 10% 정도는 속도 저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슈퍼 DMG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실험한 것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슈퍼 DMG를 쓰는 경우는 현실에선 별로 없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뭐 5개, 6개, 10개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2시간에 걸친 DMG와 슈퍼 DMG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름은 비슷한데 사실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DMG 같은 경우는 보안의 위험상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슈퍼 DMG는 쓸만하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얘를 슈퍼 DMG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이 위험하지 않냐고요? 근데 상관이 없죠. 여기에 다른 것만 안 물리면 됩니다. 통신사 모뎀 겸 공유기 밑에 나의 사설 공유기를 물리고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여기다 물리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를 슈퍼 DMG를 걸면 IP 변경의 의미밖에 없죠. 보안이 걱정되는 건 상관이 없죠. 여기서 또 걸러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DMG와 슈퍼 DMG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